어머니, 애한테 그렇게 단 거 많이 먹이면 안 돼요. 대책 없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손주가 좋아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좋아한다고 다 주는 게 교육인가요? 건강 생각 안 하세요? 그래, 너는 나 건강하라고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사왔니? 너나 많이 먹어라. 정옥 할머니의 손이 며느리 수연이 건넨 영양제 상자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눈에 오늘따라 며느리의 얼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주의 5번째 생일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려온 이날이 이렇게 싸늘하게 얼어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정옥 할머니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오븐에서 막 꺼낸 딸기 케이크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딸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케이크 위에 생크림을 정성스럽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살이라니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크림을 바르는 손길이 조금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케이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풍선 좀 더 달라요? 아들 재훈이 사다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40살의 재훈은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오늘만큼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래, 저기 천장 쪽에 하나 더 달아라. 우리 손주가 들어오자마자 보이게. 정옥 할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홍색 풍선을 천장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곳곳에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손주가 좋아하는 치킨과 떡볶이 그리고 과일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언제 온대? 정옥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후 5시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아까 전화했을 때 출발한다고 했거든요. 재훈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케이크 장식에 집중했습니다. 딸기를 하나하나 올리면서 할머니는 손주의 웃는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예요? 손주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손주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으며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한다. 할머니가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5살 손주는 할머니 품에 안겨 깔깔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풍선 많다. 와, 케이크도 있어.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수연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37살의 수연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신발을 벗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정옥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무뚝뚝한 태도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손주의 생일이니 참기로 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앉아.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아, 여기 앉아. 재훈이 아내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많이 피곤해?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수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셔. 기운 차려야지. 할머니가 수연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자, 그럼 케이크부터 자를까? 정옥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케이크에 초 5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소원 빌어볼까? 할머니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후. 손주가 힘껏 초를 불었습니다. 재훈이 박수를 쳤고 정옥 할머니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있던 수연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도 와서 사진 찍자. 재훈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수연은 마지못해 일어나 테이블로 왔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동안 수연의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한가?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접시에 나눠 담는 동안 정옥 할머니는 계속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수연은 케이크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수연이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옥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한테 설탕 적게 먹이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수연이 테이블 위에 떡볶이와 치킨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다 튀김이고 떡볶이도 맵고. 어린애한테 이런 걸 먹이면 어떡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다 주는 게 교육인가요? 건강 생각 안 하세요? 수연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재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생일인데 그냥 넘어가. 하지만 수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이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있죠. 수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참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알아서 해. 나는 손주 좋으라고 한 건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는 눈치를 보며 케이크만 먹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쪽 저쪽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우리 케이크나 맛있게 먹자. 응. 재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연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정옥 할머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비타민 영양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요. 수연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영양제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자 뒷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통기한이 거의 1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정옥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할머니가 며느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수연은 영양제를 받아들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몰랐어요. 수연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다고? 선물을 주면서 유통기한도 안 확인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수였어요. 제가 바빴거든요. 수연이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실수? 바빴어? 정옥 할머니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주는 선물을 유통기한도 안 보고 사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연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실수라니까요. 뭘 그렇게까지 따지세요? 수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따진다고?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정옥 할머니가 영양제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손주 생일에 와서는 음식도 트집 잡고 선물은 유통기한 지난 거 주고. 대체 어느 집안 며느리가 이렇게 해? 할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재훈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수연이가 실수한 거잖아요. 실수? 이게 한두 번이야? 정옥 할머니는 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날 오면 인상 쓰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오늘도 봐라. 손주 생일인데 얼굴에 웃음 한 번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 할머니가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웃으면서 다 좋다고 해야 돼요? 좋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라는 거야. 정옥 할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접시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손주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손주가 수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손주를 안아주며 정옥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손주 앞에서 이러시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며느리가 나한테 교육을 말해? 정옥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며느리는 처음 본다. 정말.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서서 양쪽을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제발 오늘만이라도 그만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재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티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손주는 엄마 품에 안겨 훌쩍이고 있었고 재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손주 좋으라고 한 건데.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연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다가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좀 사과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실수한 거라니까. 수연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기분이 상하셨잖아.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상했으면 그쪽에서 먼저 사과해야죠. 나한테도 막 소리 지르셨는데. 수연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그래요.
뭐만 하면 저만 잘못한 사람 취급하고 수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낸 정옥 할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화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내 아들 생일인데 손 하나 안 움직이냐. 할머니가 참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설거지라도 거들던가 아니면 손주라도 챙기던가. 정옥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주는 지금 자고 있어요. 수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설거지는? 시어머니 혼자 다 하라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다길래 안 한 거예요. 수연이 말대꾸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영양제를 집어들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너나 많이 먹어. 할머니가 영양제를 수연에게 던졌습니다. 영양제 상자가 수연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우냐, 우리 가자.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도. 재훈이 양쪽을 말렸습니다. 진정은 무슨. 나 더 이상 못 있어. 수연이 손주를 안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아. 재훈이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거실에 홀로 서서 며느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 다신 오지 마.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에 매달린 풍선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주 좋으라고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재훈과 수연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계속 눈물을 흘렸고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할게. 재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기는 무슨. 맨날 그러시잖아요. 수연이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손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운전에만 집중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내가 혼자 다 먹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케이크도 치킨도 떡볶이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는 케이크를 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며느리가 먼저 잘못했어.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 흘리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우는 거야? 잘못한 건 그쪽인데.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 수연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피곤한 얼굴, 무표정한 태도, 그리고 눈물. 뭔가 있나? 정옥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예의 없는 거지. 할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만 할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옥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훈에게서 전화 한 통 없었고 손주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야, 잘못한 건 수연이잖아.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 수연의 그날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던 그 눈빛이요. 아, 답답해. 정옥 할머니는 일어나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겠죠. 할머니는 시장이라도 다녀올 생각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전 10시 할머니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거 수연이 아닌가?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쳐다봤습니다. 맞았습니다. 며느리 수연이 큰 가방을 메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재훈이 출근한 시간인데 수연이는 어디를 가는 거야? 할머니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수연은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 표정 좀 봐. 맨날 저렇게 피곤해 보이더라.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수연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황급히 버스에 뛰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할머니는 수연에게 들키지 않게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앞자리에 앉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정옥 할머니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버스는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논밭과 작은 집들만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연이 벨을 눌렀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수연이 내렸습니다. 정옥 할머니도 황급히 뒤따라 내렸습니다. 다행히 수연은 할머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수연을 따라갔습니다. 수연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대체.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성심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정옥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병원 입구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연이가 어디로 갔지?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한쪽에 반쯤 열린 병실 문이 보였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수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어때요? 많이 힘드세요? 수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입을 벙긋거리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신음소리만 났습니다. 수연은 노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저 알아들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분이 수연이 아버지?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새 수건 가져왔어요. 부드럽죠? 수연이 말을 걸며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손길은 무척 정성스러웠습니다. 얼굴을 다 닦은 후 수연은 노인의 머리를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머리 좀 길었죠? 제가 오늘 잘라드릴게요. 수연이 작은 가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연의 손길이 얼마나 익숙한지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노인이 또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은 가위질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휴지를 꺼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힘내셔야 돼요.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복도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수연이가 저렇게. 할머니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피곤해 보였던 거구나. 맨날 여기 오느라.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흰 가운을 입은 50대 남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명찰을 보니 박철수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303호실 환자분 보러 오셨나요? 박 원장이 물었습니다. 아, 네. 그게. 정옥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 원장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303호 병철 어르신 말씀이시죠? 따님 수연 씨 아시나 봐요? 원장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수연이가 제 며느리입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수연 씨 참 대단하세요. 네. 정옥 할머니가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수연 씨가 병철 어르신을 몇 년째 혼자 돌보고 계세요. 일주일에 4번은 꼭 오십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몇 년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3년쯤 됐을 겁니다. 병철 어르신이 중풍으로 쓰러지신 게 그때거든요. 정옥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나 혼자서?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른 가족분들도 가끔 오셨는데 요즘은 수연 씨 혼자만 오세요. 다른 형제분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박 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훈이가 장인어른 병원에 안 온다고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수연 씨가 혼자서 다 하시죠. 병원비도 간병도.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수연이가 일도 하면서 애도 키우면서 여기까지 오고.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좀 쉬라고 해도 아버지가 걱정된다고 계속 오시더라고요. 박 원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정말 효녀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 드물어요. 가족들이 좀 더 도와주면 좋을 텐데.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알았으면 좀 더 도와주셨을 텐데.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박 원장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다른 병실로 갔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혼자 복도 벤치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를 산 것도 바빠서였구나. 파티 음식에 뭐라고 한 것도 피곤해서였고. 할머니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수연이한테. 할머니는 303호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수연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나오기 전에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 앉아 정옥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참 며느리를 너무 몰라줬구나. 저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예의 없다고만 생각했어. 할머니는 자책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병원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벤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수연은 병원 앞에서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수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수연이 버스를 타고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떠난 후에야 할머니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그것도 재훈이한테도 말 안 하고. 할머니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재훈이 그놈도 참. 집에 도착한 정옥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재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돼.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병철 씨가 좋아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 할머니는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정성껏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풍 환자는 소화 잘 되는 게 좋다고 했지. 할머니는 호박과 쇠고기를 넣어 부드럽게 죽을 끓였습니다. 죽을 끓이면서 할머니는 계속 며느리 생각을 했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혼자 감당하면서 우리 집에도 오고 애도 키우고.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이 다 끓자 할머니는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 어디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있는데요. 왜요?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엄마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면 알아. 꼭 와야 돼.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을 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까 그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3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간병인으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환자분 가족입니다. 정옥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병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 수연 씨 가족분이세요?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입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들어오세요. 간병인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병철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68세의 병철은 여윈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병철 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병철의 눈이 할머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병철이 소리를 냈습니다. 저 수연이 시어머니예요. 오늘 문병 왔어요. 할머니가 보온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죽 좀 끓여왔는데 드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죽은 드실 수 있어요.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간병인은 죽을 그릇에 담아 병철에게 떠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병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철 씨, 제가 미안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철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철이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몰라서 수연이한테 너무 못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병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을 다 먹인 간병인이 그릇을 치우고 나갔습니다. 할머니와 병철만 남았습니다. 병철 씨, 이제부터는 제가 도울게요. 수연이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약속했습니다. 병철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 같았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 재훈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재훈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왔냐? 앉아라.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재훈아, 너 장인어른 지금 어디 계신지 아냐? 할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수연이가 잘 얘기 안 해줘서. 재훈이 변명했습니다. 성심요양병원에 계셔.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째 거기 계시더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이요? 그래, 3년. 그것도 수연이 혼자서 돌보고 있어. 너는 뭐 했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렇게 아픈데 사위가 병문안 한 번 안 가? 할머니가 재훈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가 말을 안 해서. 재훈이 변명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모르냐? 장인어른 전화번호도 있을 거 아니야. 직접 전화해서 안부라도 물어봤어야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연이가 왜 맨날 피곤해 보였는지 이제 알겠냐?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병원도 가고. 그걸 혼자서 다 했어. 정옥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수연이를 너무 몰라줬어. 예의 없다고만 생각했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준 것도 바빠서 실수한 거였어. 음식에 뭐라고 한 것도 너무 지쳐서 그랬던 거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재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수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재훈이 울먹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내일 당장 병원 가. 장인어른한테 사과하고 수연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해. 할머니가 재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옥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를 너무 몰라줬어.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지. 수연이한테 그리고 병철 씨한테도.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또 죽을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복죽을 만들었습니다. 병철 씨 기운 차리시라고.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을 보온병에 담고 과일도 깎아서 통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수연이 오는 날인가? 할머니는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 원장이 일주일에 4번 온다고 했으니 오늘쯤 올 것 같았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03호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창문 좀 열어드릴게요.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303호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네, 누구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문 앞에 선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수연아. 정옥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정옥 할머니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병철이 할머니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병철 씨, 또 왔어요. 오늘은 전복죽 끓여왔어요. 할머니가 보온병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너 따라왔어.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따라오셨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네가 어디 가나 궁금해서. 그래서 알게 됐어. 네가 3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 돌보고 있다는 걸. 할머니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정옥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너무 몰라줬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생일 파티 때 네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할머니가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예의 없이 굴었어요. 수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 정옥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병철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으으. 병철이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은 할머니에게서 떨어져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옥 할머니도 병철 곁으로 갔습니다. 병철 씨, 우리 수연이 정말 효녀예요. 저한테도 잘하고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할머니가 병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도울게요. 수연이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약속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신데.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70살이 뭐가 많아. 나 아직 팔팔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지.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철에게 죽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죽을 떠서 수연에게 건네고 수연이 아버지에게 떠먹였습니다. 아버지 맛있죠? 시어머니가 정성껏 끓이셨어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병철은 죽을 천천히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나 보네. 다행이다.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죽을 다 먹이고 나서 두 사람은 병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인데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재훈이는 아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씀 안 드렸어요. 재훈 오빠도 회사 일로 바쁘고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든데 제 아버지까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인데 알았어야지.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는데 재훈 오빠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수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놈이 참 장인어른이 저렇게 아픈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재훈 오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옥 할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수연아, 너 정말 착하구나. 어머니가 너를 잘못 봤어.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어요. 그날 생일 파티 때도 제가 피곤하다고 그렇게 예의 없이 굴면 안 되는 건데.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이해 못한 거야. 너 그렇게 힘든 상황인 줄 알았으면 어머니가 먼저 도와줬을 거야. 할머니가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확인도 안 하고 샀어요. 수연이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가 쓰러진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일도 줄이고 아버지 병원비 마련하느라 적금도 다 깨고.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적금까지 깼어? 할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근데 괜찮아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수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옥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도와줄게. 병원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그걸 쓰면 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안 돼요. 수연이 극구 만류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무슨, 나는 국민연금도 나오고 괜찮아. 그것보다 우리 병철 씨가 더 중요해.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할머니가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고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박 원장이 복도를 지나가다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박 원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할머니가 수연을 소개했습니다. 아, 좋으시겠어요. 이제 둘이서 함께 돌보시는군요. 박 원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제가 도와줄 겁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연 씨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 혹시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병철 씨가 더 좋은 치료를 받으면 좋겠어요서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박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희 병원도 나쁘진 않지만 대학병원으로 가시면 재활치료를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겠네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학병원이니까 비용이 좀 더 들 거예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수연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재활치료까지 하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부담돼요. 지금 여기도 괜찮아요. 수연이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더 좋은 치료 받아야지. 내가 다 준비할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가족이시네요. 병철 어르신 복 많으세요. 원장이 말하고는 다른 병실로 갔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부담이 될 텐데.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있어. 그거 쓰면 돼. 할머니가 수연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힘내자. 병철 씨 꼭 낫게 하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힘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들어가 병철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철의 한쪽 손을 잡고 수연은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병철 씨, 우리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거예요. 거기서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 나을 수 있대요. 할머니가 밝게 말했습니다. 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다 같이 도와드릴게요. 수연도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병철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쥐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힘은 없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병철이 소리를 냈습니다. 네, 아버지. 알아요. 사랑해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자.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할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 이제는 이해와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옥 할머니는 수연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 재훈이도 불러라. 할머니가 며느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시간 후 재훈이 다하미를 데리고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하미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다하미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어머, 우리 다하미.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다하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재우는 현관에 서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다하마, 할머니랑 저기 방에서 놀자. 엄마 아빠 얘기 좀 하시게. 할머니가 다하미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재훈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여보.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제 어머니한테 들었어. 장인어른이 병원에 계시다고. 중풍으로.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됐다고 하더라. 3년. 재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왜 말 안 했어? 수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수연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오빠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바쁜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재훈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재훈이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네가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동안 내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너무 무책임했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관심도 안 가졌어. 수연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 말했어야 했어. 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생일 파티 때 나 정말 힘들었어. 새벽에 병원 갔다가 파티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못 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무례했나 봐. 알아, 여보.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재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서 버스 타고 병원 가고 아버지 돌보고 3년 동안 혼자서. 재훈의 손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었어. 아내가 저렇게 지쳐 있는데 왜 아픈지도 몰랐어. 수연이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 나 너무 외로웠어. 아버지 손잡고 울 때 옆에 아무도 없었어. 수연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알아. 이제부터는 내가 있어. 혼자 안 하게 할게. 재훈이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정옥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다음이는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둘 화해했냐?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재훈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다 같이 밥 먹자. 내가 갈비찜 해놨어.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퍼주고 재훈이 수연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수연이 다음이에게 고기를 잘라줬습니다. 재훈아. 할머니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장인어른 병원에 가자. 우리 셋이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가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수연이 혼자 가지 말고.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맙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할머니가 수연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재훈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훈은 계속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장인을 마주할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연이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빠.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303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재훈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수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오빠. 수연이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정옥 할머니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병철 씨, 우리 왔어요. 할머니가 밝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병철이 보였습니다. 여윈 얼굴, 초점 없는 눈. 병철은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수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옥 할머니도 들어갔습니다. 병철 씨, 오늘은 우리 셋이 같이 왔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재훈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인어른.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뵙고 장인어른이 이렇게 아프신데 전화 한 통, 문병 한 번 안 하고. 재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철이 소리를 냈습니다. 재훈은 장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갑고 여린 손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재훈이 장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병철은 재훈의 손을 약하게 쥐려고 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오빠가 같이 도와준대요. 우리 셋이서 힘내요. 수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옥 할머니도 병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병철 씨, 우리가 다 같이 있어요. 힘내세요. 병철은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철이 연신 소리를 냈습니다. 네, 아버지. 알아요. 고맙다는 거 알아요. 수연이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재훈도 손수건을 꺼내 장인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재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병실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이해와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앞으로도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